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218조 과세표준 세율부터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재산세 계산합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계. 자, 요거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거. 역시 이 부분은 역시 재산세에서 여러분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니지만 출제되는 가능성은 비중은 매우 높아요. 단독 문제로도 출제되고요.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언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산세 과세표준 특징 잡읍시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책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뭐죠, 여러분?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모 곱하기 네모다. 이 구조 취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다? 네모 곱하기 네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검색창 곱하기 검색창이다. 그러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검색창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그렇죠.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시가 표준에. 근데 시가 표준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시가 표준에밖에 없다라는 요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 검색창 뭐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 구조를 했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예.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보았던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어. 그래서 시가 표준액 외의 다른 말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 장부가액이라든지 또는 뭐 사실상 취득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가 여러분. 뭐밖에 없다는 게 있지 마라.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그러면 이때에 시가 표준액 좀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토지와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 토지와 주택은 학계론에서 배우시는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래서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한다 그랬죠. 이때 이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공시된 가격.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 요거를 뭘로 하라? 시가 표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죠.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 세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개별 공시 지가란다 그랬죠. 주택은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글자 그대로 뭘로 가면 돼?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죠. 그저껜가요? 요거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에서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주택 가격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국구에서 우리 서울이 역시 뭐 표준주택 가격으로는 가장 상승한 지역이 서울로서 강남 이쪽 단독주택, 고가주택들이 시세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냐? 60% 정도 이상으로 반영을 했다. 지금 이 단독주택이 공시된 가격이 시세 50%도 반영이 안 됩니다. 점차 올리겠다는 얘기야. 시세 반영률을. 단 고가주택, 일반 서민주택들은 그냥 뭐 50% 정도 선에서 그냥 유지시키는 걸로 하고 고가주택일수록 요 시세 반영률을 점점 넓히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시가에 이제 뭐 60%, 70%, 80% 그러면 가액이 자꾸 공시되는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죠.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죠. 여기다 또 덩달아서 뭐도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죠. 다 얘를 갖고 때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고액주택자한테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는
개별적인 법률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부 정책 등 거시경제 변수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시장 전체 시장 경제 흐름,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정부 정책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된다면 저기 뭐 경제방송 나가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런 야망도 없으면서 하겠다? 끝난 거죠. 그냥 복도방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토지와 주택이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 싶은 건 요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제곱미터당 가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이? 이런 자세한 내용 어디서 배운다고? 학교에서 배워요.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계속 안 한대 맨날. 그래서 제가 급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면적당 가격으로 나와. 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서 가격 공시할 때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 왜? 사람마다 토지 면적은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 토지 면적 자체가 소유 토지 면적이.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뭘로 나온다고요? 면적당 가격으로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내 토지 전체에 대한 시가평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거야? 뭘 곱해야 돼? 면적을 곱해야 돼.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평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부가 주택에서 공시한 단독주택에 대한 무슨 가격이나 개별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무슨 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정부가 가격을 조사할 때, 공시를 할 때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돼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고요? 일괄 고시가격으로 나온다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야 돼. 즉 정부가 주택에서 가액을 공시를 할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한다니까. 그냥 뭐예요? 일괄하여 고시한다고. 일괄. 다른 말로 무슨 가격 나온다고? 전체 주택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고. 전체.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고?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갖고 있으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야 돼?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야 돼?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요. 내 아파트는 안 올라가요. 시세가. 자, 그래서 정부가 얼마로 공시했냐? 8억 원으로 공시했죠. 무슨 가격으로? 공동주택가. 얼마 나왔어요? 8억. 뭐니까? 아파트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 8억. 그러면 이 8억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이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이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격을 공시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구분해? 아니, 그냥 뭘로? 전체 가격 나온다. 왜?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 거야, 주택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 개별 주택, 공동주택 가격 무슨 가격 나오기 때문에 일괄 고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전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재산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가액을 공시할 때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작년에 재산세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재산세 고지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근거가. 얼마로 공시됐느냐. 한번 보시라고요. 꼭. 그래서 토지는 뭐가 나오고요? 토지는 뭐가 나오고 다 개별 공시지가 나오고 주택은 뭐가 나온다고요?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가인데 이때 요 공시된 가 다시 한번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에? 일괄 전체 가액으로 나오는가? 그러면 내 아파트 얼마짜리 나왔어? 8억. 그럼 요 8억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이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요?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나온 거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 8억 원을 제가 지금 제 아파트 공시된 가격 얼마 나왔다 그러면 8억. 이걸 뭘로 끌고 오라고? 뭘로 끌고 오라고? 시가 표준액으로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안 해? 안 하고 전체가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이라는 것이 나오죠.
요거 꼭 적으셔야 돼요. 요거는 모든 보유세에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나오는 거죠. 물론 요거는 부동산일 때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공정시장가액표는 재산세는 물론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무슨 세? 보유세 공통이야. 보유세 공통. 그래서 보유세에서 뭘 구할 때는 과표, 부동산의 과표를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표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공정시장가액표를 219조. 찾으셨습니까? 자, 공정시장 가입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정한 비율을 보니까 토지와 뭐는 건축물을 몇 프로 규정돼서 오늘 현재 70%로 규정되고 있고 주택일 때는 몇 프로 규정됐어요? 그러면 60% 규정됐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70%, 60%는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토고는 70, 주택은 60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리듬 타지만 토고는 70, 주택은 60이요? 외우세요? 네.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냥 가면서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가면서 외워 이런 거. 길거리에서 뭐 토거는 70, 주택은 60이요. 껄렁껄렁하게 들으면 오는 사람도 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전철에 앉아도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이 자리 비켜줄지도 몰라. 이상한 애 왔다고. 전 그럽니다. 그냥 침 흘리고 해 그러면 일어납니다. 토거는 70, 주택은 60. 여보세요? 예. 그러면 제 아파트 지금 공시가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8억. 그럼 8억으로 공시가 됐을 때 재산세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과표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물어보는 포인트를 잘 봐.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8억. 그럼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얼마야? 여보세요. 여기 써져 있잖아. 얼마야? 그럼 과표는? 응? 얼마? 4억 8천만 원? 뭘 그렇게 어려워해? 참나 이상하네. 이 8억 끌고 오라고 뭘로 시값이네. 근데 지금 뭐라고 쓰니까 아파트가 주택이 몇 프로 곱하라고 60% 그럼 과표는 얼마? 4억 8천만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시세는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러면? 한 11억, 12억 되는가? 시세 반영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 12억짜리다 봅시다. 12억이면 한 얼마 공시된다고? 8억. 그럼 8억으로 공시된 걸 다 재산세 갈 때 다 과세가를 한다고? 아니, 8억에 몇 프로 곱한 거? 60% 곱한 얼마? 4억 8천만의 실제 재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절대 건물과 토지가 구분하여 과세한다. 일괄하여 과세한다. 일괄 고시하는 이유는 공시 자체를 뭐 하기 때문에? 일괄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됐어요. 과표는 이게 끝이야 뭐. 별거 없네. 자, 이제 뭐 하면 돼? 세율. 자, 과표에다 이제 뭘 곱하자고요? 세율. 자, 세율은 여러분 거기 219조 표준세율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222쪽에 보시면 중과세율이 있고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223쪽에 뭐가 있죠, 여러분? 도시지역분 있죠. 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 표준세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있고요.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예전에 도시계획세로 과세가 됐던 건데 재산세 따로 도시계획세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은 통합하여 과세랍니다. 옛날 도시계획세야. 그래서 요 도시계획세는 글자 그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디 안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러한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라는 부동산일 때 요 도시지역분 한번 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입니다. 예, 별표 3개. 얘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시험 대비 전형으로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그 전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자, 표준세율. 역시 요거는 잡으셨는데, 자, 표준세율. 우리가 여러분, 토지, 그 다음에 역시 건축물, 그리고 주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별표치기 좀 민망하네. 제일 중요. 그리고 토지는 우리가 이미 했어, 안 했어? 했죠. 토지는 어디에서 했어? 토지의 구분에서 했잖아. 근데 토지 구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분리과세 토지 0.07%짜리, 0.2%짜리, 그 다음에 뭐 4%짜리.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은 뭐야, 여러분? 누진세율. 그래서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그냥 합시다. 분리과세는 몇 프로짜리? 0.07%짜리, 0.2%짜리, 몇 프로? 4%짜리. 다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여기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그 다음에 뭐하고? 별도와 뭐는?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다 보니까 얘들은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특히 뭐? 별도와 종합. 근데 얘는 써져 있다. 뭐라고? 합산 과세 토지. 그래서 얘들 무슨 세율 나온다? 항상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여러분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법대로보다 제가 정리한 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칙은 0.25%, 025 이렇게 보시고요. 즉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죠?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그냥 몇 프로다 여러분? 025 이렇게 보시면 돼요. 0.25% 비례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다 025야.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거는 뭐 냄새가 나네요. 뭐죠? 꼬로 무슨 재산? 사치성 몇 프로? 4%.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든지 또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요거에 답을 0.5로 가는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셔도 되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택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뭐로 구분하냐? 별장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요. 별장은 여러분, 무슨 재산이네? 사치성.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는 하지만, 별장 뭘로 과세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지만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때려? 4% 때린 거죠. 4%.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 여기는 뭘로 가냐? 0.1%부터 출발해서 0.4%까지 역시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가네요. 요거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누진세율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치성 재산, 자 다시 한번 사치성 재산 우리 어떻게 외우죠? 별골 오손주. 그럼 여기 찾아봅시다. 나온 거 뭐 나왔죠? 별장 나왔죠? 골프장 나왔죠? 고급 오락장 나왔죠? 자, 고급 선박은 나올 수가 없겠지. 지금 우리 부동산을 하니까. 이제 안 나온 게 뭐야? 별, 골, 오, 선은 안 나온다 했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주. 고급 주택 어디 있어? 고급 주택이 안 보이네? 고급 주택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안 하고 일반 주택에 포함한다. 그럽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고급 주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하라고요? 무슨 세율로 과세하라고요? 누진세율로 과세하라고요. 이걸 잡아내게 해. 출제는 이건 물어봐. 안 보이는 거 찾으라고 그래. 안 보이는 거 시험은.
그럼 출제는 자꾸 요 고급 주택을 얼른 몰고 가 여러분한테 별장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너 사치성 재산 외웠잖아. 별꼴 5선조. 그러니까 별장 고급 주택 4%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유도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다 그래가지고 뭐 마냐? 별장만 4%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구분하고 안 하고 무슨 세율을 맞아요? 누지세. 아,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급 주택. 요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세율 중에서 가장 기본. 이런 데서 나오면 출전 이건 진짜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세요, 제발 좀. 틀려서 울지 말고 맞아서 웃으세요. 출전에 애절한, 간절한 그런 게 보이죠. 됐어요? 네, 요 정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주택. 대부분 세율 나왔을 때 주택 갖고 그런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재산세 표준세를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크게 무슨 세율과 비례세율과 뭘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누진세로 갈 수 있네. 아하! 그러면 재산세 누진세로 가셔야 되는 건 몇 가지죠, 여러분? 재산세 누진세로 가시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 뭐? 주택 하나, 또 종합합산가의 토지 하나, 별도합산가의 토지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셔야 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이게 바로 뭐요?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시 토지, 그 다음에 뭐야? 별도합산가시 토지. 그 유명한 뭐야? 주종별. 얘들이 뭐가 되는가? 주택과 종합합산가시 토지와 별도합산가시 토지가 바로 뭐가 되는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잖아. 그러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은 비례세로 가신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런 걸 외웠냐 못 외웠냐가 이제 고사장에서 맞추냐 못 맞추냐야. 뭘. 내용을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런 건 이해가 아니야. 결국은 암기야.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재산세에서 세율은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과 비례세율과 누진세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누진세로 가져가는 건 몇 가지다고? 세 가지. 우린 이걸 어떻게 외우자? 주종별 이렇게 외우자고. 주종별. 그럼 이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에서 무슨 세율로 가는 애들은 누진세로 가신 애들은 다시 종부세 무슨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은 비례세로 가는 애들은 재산세 과세로 종결되고 더 이상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종부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뭘. 이거 섞어놓고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찾아보세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계속해서. 주워 먹는 문제였잖아. 우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보면 여러분 나 모르겠어. 그냥 딱 그럼 세 가지 무슨 별? 주종별.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려고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랬잖아. 당신은 주종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두라고 이거사.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고요? 주종별. 요 재산세에서 누진세 과세된 주종별이 뭐가 되는 거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주택, 종합, 별도. 얘들 공통점은 재산세에서 다 누진세로 가세했다. 따라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세 애들은 비례세로 가세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있어서 분리과세 토지. 그죠? 분리과세 토지 비례세율이잖아. 이거 다 건축물 다 뭐야? 비례세율이죠? 건축물 다 비례세율이야? 다 주택은 뭐만? 별장만 비례세율이잖아. 그럼 고급 주택은 무슨 세로 갔어? 누진세요. 자, 그럼 종부세에서 시험을 물어보죠. 종부세 이거 물어보지.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왜? 4% 비례세 과세했기 때문에. 근데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왜? 누진세로 가셨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됐나요? 역시 이 별장과 고급주택 어디도 연결된다? 종부세도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은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무슨 이해야? 이해는 개뿔.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우리 이제 어디 가느냐? 225쪽 마무리합시다. 부가징수 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재산세 내나요? 라는 거죠. 부가징수. 역시 뭐 단독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죠. 역시 작년에도 나왔고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 문제 못 나왔다? 종합 문제 통해서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그래서 재산세 세 문제가 여러분 결코 적은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 2문제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다 종합 문제 통해서 물어보면 재산세 전범위 건드릴 수 있다는 게 출전 입장에서는. 자,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부가징수에 나오는 시간적 기준 2가지가 있죠. 부가징수에 나오는 시간적 기준 2가지 있어. 뭐야? 과세 기준일과 뭐야 여러분? 납부 기한이죠.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라 믿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언제 여러분? 당연히 이거 뭐 참 민망하죠. 못 외우겠다? 그럼 책상에 적어놔. 아유. 응? 근데 문제는 책상에 적어놓고도 이걸 뭘 적은지를 모르는 거죠. 내 생일인가? 누구 생일이니까? 미역국이네. 첫째? 둘째? 장모? 김치라, 뭐 미역라면? 그러면서. 뭔 소리 하나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6월 1일은 어떤 날이에요? 과세 기준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장모님 생일 아닙니다. 6월 1일 재산세 과세일이죠. 자, 요거 잡으셔죠. 납부 기한은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 여러분? 납기라고도 합니다. 납부 기한의 준말이 뭐야? 납기. 자, 이때 요 납부 기한은 여러분 2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지죠. 그럼 정기분은 글자가 여러분 날짜가 어떻게 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물론 시험은 정기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때 정기분을 보면은 일단은 크게 3가지로서 우리 첫째 토지, 둘째 건축물, 그리고 이제 뭐죠? 셋째 주택 구분해서 잡으셔야죠, 뭐. 자, 그러면 토지는 매년 언제 받냐? 그 얘기죠, 여러분. 매년 언제 내냐? 자, 몇 월? 9월 16일부터 언제까지야? 9월 말일까지 되죠. 건축물 보세요. 매년 언제 일어나세요,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그죠? 그러면 일단 재산세 납부 기한은 항상 하반월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물건에 따라서 이제 월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토지는 몇 월? 9월. 건축물은 몇 월? 7월. 그럼 됐지 뭐. 뭐 어려워, 어렵기는. 토지는 몇 월이고 9월이고 건축물은 7월. 상반월, 하반월. 하반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이거를 하반월로 살짝 출전 또 상반월로 바꾸기도 해요. 주워 먹는 문제였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니까 토구, 건칠, 하반월. 그렇죠. 토지는 9월이요, 건축물은 7월 달이요, 하반월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토구, 건칠, 하반월, 뭐 끝난 거죠. 오늘.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딱 리스트 여러분이 좀 만들어 갖고 암기 기법 리스트 만들어 갖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다가 간주 중일 때 간주 점프하지 마시고. 요즘은 간주 점프한 다음에 그게 매너라고 그러대. 나는 그때 간주 점프하네. 그때 이거 치고 들어가는 거죠. 공장에 다니니까 사랑한 공고체 놈이 사프는 꼬려 요 별사 정비 토구 건칠 하반월 요 빰빠람 빰 하면서 왕년에 놀아보셨거니 하면서 100점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되셨죠? 제가 정말 노래 부를 줄 알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암기 기법을 노래로 만들었을 텐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제가 어디 가면 노래방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인생에서. 제일 괴로워.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돼. 한 번은 술 먹고 술의 기운을 받아갖고 한번 노래 불렀더니 앞으로는 율동에만 전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해요. 술 취해 먹거든. 자,
토구, 건칠, 하반을. 자, 주택이 문제죠, 이제. 왜냐면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 건물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몇 개나 나왔어? 하나. 요 산출세액에 이걸 한 번에 다 내면 세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너도 어떡하라? 나눠서 내라 그랬겠죠. 얼마씩? 2분의 1씩. 그럼 반은 언제 내고? 7월 달 내고 나머지 반은 언제 내라? 9월 달. 그럼 너도 주택도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서 토지 따로 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토구, 건칠, 하반월의 주택은 얼마씩? 2분의 1씩 됐죠. 다만 이 시험은 요게 물어보죠. 다만 요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이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때는 괜히 번거롭게 두 번 나눠서 내지 말고 언제 그냥 빠른 7월 달에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몇 월? 7월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달에 징수를 하지 않고 7월 달, 9월 달 두 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 언제 7월에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 뭐일 때만 얘기하면 주택일 때만이죠. 이걸 출제는 시험에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 문구 그대로 갑니다. 근데 딱 하나 고칩니다. 뭘 고치냐? 주택을 토지로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9월 달이 아니라 언제? 7월 달에 일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친 거죠. 응?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 틀려. 다시 한번 20만 원 이하로서 7월 달에 일시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건 뭐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주택이고 뭐는? 토지는 세가 관계이시 없이 그냥 픽스되어 있는가? 몇 월? 9월. 이거죠 뭐. 정말 이런 거 나오면 출제는 맞아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런 날짜가 정해진 거 외에 뭐도 있어 여러분? 수시. 얘는 거기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26쪽이네요. 찾으셨나요? 수시분 같이 한번 눈만 보세요. 자, 위 일의 규정에 불과하고 즉 정기분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불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자 동그라미 결론. 이게 결론이야. 앞에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동그라미 수시로. 동그라미 수시로. 무시로 아니죠. 수시로.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자, 징수 방법 보시면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 있죠. 1번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재산세는 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 밑줄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가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아하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세와는 달리 등록세와는 달리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방법으로 간다? 보통징수 방법. 보통징수는 항상 액션 누가 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납세 고지서. 그래서 2번 납세 고지서를 보내줄 때는 맨 밑에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일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내줘라. 그게 바로 몇 번이야 여러분? 2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구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227조 여러분한테 뭘 보낼 때? 고지서를 보낼 때 자 소액 징수 면제 갑니다.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 보낼 때에 밑줄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란다. 여기서 소액은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 이때 여러분 2,000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놓치는 게 미만을 놓칩니다. 미만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정확하게 잡시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안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까지는 1,999원까지를 징수를 하지 않는 거고 결론 2,000원은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2,000원이면
최근에 이거 시험도 나왔어. 몇 번 나왔어 이거. 전통적 출제 뭐냐. 출제는 뭐로 장난쳐. 2,000원인 경우에는 미만을 살짝 빼버리고 2,000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죠. 2,000원이면 징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장난도 쳐 출제위원이.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얼마까지 징수 안 하는가? 1,999원까지 징수 안 하는가? 2,000원 징수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228조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뭐 나왔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 나왔죠. 세부담 상한. 적으세요. 작년에 이거 그렇게 강조했죠.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다. 재산세, 지역, 자본세, 종부세라는 보유세 그때 마지막에 뭘 따진다? 세부담 상한선 따진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거. 그래서 원칙은 150%대. 주택은 105, 110, 130%. 작년 시험 그대로 나왔잖아. 주워 먹는 문제였잖아 그냥. 그러니까 작년 16개 중에서 어려웠던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4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한 4개 정도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답이 다 보이는 문제였어. 강조했던 데서 다 나왔어.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죠. 이미 공법서 맛이 가고 다들 그냥 눈들이 그냥 침울하고 그냥. 자, 세부담 상한 올해는 안 나오겠죠 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 정리합시다. 세부담 상한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면 얘는 뭐다 여러분? 모든 보유세의 공통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만 나오는가? 아니, 지역 자원 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미를 잡자. 의미는 여기서 정리하자. 아이고. 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떨리네. 자, 세부담 상한선 의미는 여기서 정리하자. 보유세는 한 번 과세한다. 매년 과세한다. 매년 과세. 그 매년 과세는 보유세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시세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누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보유세가 증가되는 걸 누르겠다는 얘기야. 일정한 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학계에서 여러분 요거 배우셨을까 아마.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시장에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시장 가격 배우셨죠? 거기서 균형 가격에서 규제가 되는 게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아마 배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배우셨죠? 그럼 요 세부담 상한선은 최고 가격자, 최저 가격자. 요거는 최고 가격제죠. 일정한 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라고 써주죠. 상한선. 올라가지 마라. 최고 가격제죠. 그럼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가격제는 뭐가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가격제가 바로 뭐야,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잖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최저임금제는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얘기했네. 최저임금제. 최저가격제가 바로 여러분 뭐야? 최저임금제죠. 그죠? 그러면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일치가 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가 위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가?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을 해야 돼 아래에서 설정해야 돼 최고 가격제는? 응? 학교에서 안 해놨구나. 안 했지 학교에서. 했는데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 대답을. 최고 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아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에서 설정을 돼야 되고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해서 밑으로 내려오라 내려가지 마라. 내려오지 마란 얘기죠. 최저 내려오지 마란 얘기고 최고는 올라가지 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어디서 설정해야 돼? 아래에서 설정해야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시장에서 분양 가격이 20억 원이야. 20억 원. 아파트 N병을 분양하는데 20억 원에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못 사. 못 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못 올라가게 보니까 균형 가격 어디서 설정해야 돼? 아래에서 최고 가격절 설정해야죠. 이 가격 시장 가격으로 올라가면 살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자, 최저는 이게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하는 균형 가격이 너무나 아래 가격이야. 그래서 생계 유지도 못할 정도로 알바비 받는다는 얘기야. 알바비 시장 얼마 주냐? 시장에서는 6천 원 주는 것도 뭐 발발발 떨어 사업자들이. 솔직히 6천 원, 7천 원 못 주면서 사업하겠다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사업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바비에 주면서 시간당 10,000원, 6,000원, 7,000원 그 정도 못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건 접는 게 나아.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기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딴짓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 위에서 아래에서 해야죠. 왜? 시장에 가면 알바생들 막 나오거든. 굿비리도 요즘 막 나오잖아. 그럼 저는 시간당 그냥 5천에도 주세요. 5천에도 주세요. 4천이라도 좀 주세요. 할게요. 나온다고. 그럼 그거 받아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균형가격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서 최저는 어디서 묶어야 돼? 균형가격 위에서 묶어줘. 그러니까 반대죠. 말의 반대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균형가격 아래 설정하고 최저 가격제는 균형가격 위에서 설정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질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그럼 최고 가격제에서 여기 뭐고 공급이고 여기 뭐야 수요 뭐 이런 거 여러분 했잖아. 그럼 최고 가격제는 수요량은 공급량은 얼마인데 요만큼인데 수요량은 얼마야? 요만큼 발생하죠. 여기 바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 뭐야? 초가 수요죠.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럼 요거는 뭐야? 초가 공급이죠. 이런 거 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자, 그러면 요 세부담 상한선은 무슨 제조다? 최저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다. 무슨 가격제야? 최고 가격제.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올해 세액이 계산됐어. 올해 세액이 계산됐어. 재산세 계산됐어. 그럼 올해 계산된 요 세액을 그대로 고지서 보내라고요? 아니, 고지서 보내기 전에 작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초과하지 마라.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저것까지 했네. 그러면 당해연도세금, 잘 봐. 당해연도세금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이게 뭐야,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작년 이거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결론 요걸 봐라. 그랬어요. 여기. 상한선을 꼭 봐라. 의미고 외울 건 상한선이다 그랬어. 그래서 원칙은 몇 프로? 150%입니다. 그랬어요. 150%. 그럼 올해 부과하는 세금은 작년에 몇 프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150%. 근데 사실 이 150%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엄청 큰 거야, 여러분. 작년보다 몇 프로? 50% 증가된 거죠, 작년보다. 우리 소득이 작년보다 50% 증가됐어? 실질 소득은 대부분 감소야. 명목 소득이 올라가 봐야 실질 물가 올라간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일 때는 주택일 때는 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상 이 비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야지 가볍게. 그래서 주택에 따라서 3억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 이거 그렇게 강조했어 작년. 그래서 주택은 제일 높아봐야 상한선이 몇 프로다? 130이다. 그때 시험에 나왔잖아 작년에 이거. 제가 강조한 거면 솔직히 외우실 거라고 정리하신 분은 세법에서 12개, 11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민계공에 오로지 일로 매진하신 결과 세법은 맞을 수 있는 것도 못 맞췄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강의 세법은. 이 정도까지 맞춰줬으면 됐지.
그래 안 그래? 자, 231조 물납과 분할납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여러분 땡땡 납세 의무 편의 제도죠. 적어놓으세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 즉 납세 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편의를 봐주는 제도야. 그럼 이 납세 의무 편의 제도의 특징은 뭐냐? 아무한테나 인정한다? 아니야. 아무한테나 인정 안 해, 여러분. 과세관청도 누굴 좋아해?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좋아해. 세금 안 내는 사람보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좋아해. 백화점 물건 많이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물건 안 사는 짠순이 좋아하지 않아. 짠순이 좋아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납세의무 편의 제도 누구한테만 인정해? 고액 납세의무자만. 그렇죠. 적어놓으셔야 돼요. 누구만 인정해 준다? 고액의 납세의무자한테만 인정합니다. 다만 문제는 요게 물납일 때와 분납일 때의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이 물납일 때 고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분납일 때 고액은 얼마 초과, 여러분? 500만 원 초과.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부세 할 때 또 다시 합니다. 그때는 얘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요 물납은 얼마 초과, 여러분?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얼마 초과? 500만 초과.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재산세 할 때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합시다. 231조 물납. 누구나 하냐? 물납 대상 누구냐? 지방자치단체. 자, 밑줄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여러분? 1,000만을 초과하는. 이게 포인트야.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쳐. 1,000만원 초과. 이때는 납세의무 신청을 받아. 밑줄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밑줄. 요거를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해당 지방자치단체. 어디야? 여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죠. 그러면 강동구 재산세 물납하겠다. 강동구 재산세 물납하겠다. 그럼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강동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강남구에 있는 하남시 재산세 내겠대. 하남시 재산세 물납하겠대. 그러면 그 하남시 재산세 물납할 때 그 부동산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남시에 있어야 돼. 왜? 자기 관할구역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분납 갑시다. 다른 거 볼지 마. 일단 뭐.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쫓아오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분할납부 2번. 232쪽 있죠? 예. 자, 갑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의 자 밑줄 여기는 뭐랬어? 500만 원 초과죠. 500만 원 초. 요게 포인트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를 500만 원 초과해서 내는 사람은 한 번에 내라, 두 번은 나눠서 내라. 두 번은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그 밑에 그러면 그 두 번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그 얘기죠.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2개월 이내. 그러니까 당초 납부 기한 토구 건칠 하반을 잡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후에 두 번은 나눠서 내라 했죠. 그러면 7월 달에 물납 건축물은 언제가 분납 기한이 되는가? 9월 말. 그다음에 토지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11월 말. 그러니까 9월 토지는 11월 달에 아니 토지는 9월 달에 한 번 내고 또 언제 내라는 얘기야? 11월 달에 한 번 내라는 얘기죠. 건축물 어떻게 하라고? 7월 달에 한 번 내고 한 번 더 언제? 9월 달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쥐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다른 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진도 나갈 때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기 부가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33조. 재산세 납부할 때 강제적으로 한 번 더 뭘 내야 돼? 지방교육세 내죠.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것 똑같냐? 저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로 뭐 내야 돼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234조. 병기세죠. 자, 밑줄 다 봤어 이제.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 납기 밑줄 여기까지. 요거 봐. 다시 밑줄 재산세 납기가 어떻게 하면
같을 때는 이게 조건이죠. 뭐.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뭐를 지역 자원 시세를 어떻게 하여 밑줄 나란히 적어. 요 나란히 적어가 뭐야 여러분? 병기.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자원 시세는 고지서 따로 보내지 말고 어디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꼽사리 껴서 고지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고 반드시 외우셔야 할 것들만 뽑아서 정리한 거고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교재 248조 그 밖에 지방세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 248조. 여기는 글자들 그 밖이 다른 말로 두 글자 기타죠. 예, 그래서 기타 지방세는 비록 올해 지역 자원세 개정상이 있더라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험에 임박해서 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디 오느냐? 266조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넘어옵니다.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우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부터 들어가면서 여기 또 올해 가장 핫 이슈 2019년도 세법 개정하면서 가장 국회에서 뜨겁게 열을 올렸던 세금이 바로 뭐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올해 많이 개정됐죠. 과세 강화로. 그래서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